박수도 쳐야 돼. 감각기관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봐봐. 감각기관의 두 번째인데 우리는 감각기관은 몇 가지 감각이 있다고? 5가지. 오감이 있어야 돼. 눈.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귀까지 한 거야. 뭐 남았어? 그렇지. 이제 코. 됐니? 후각세포야. 이건 되게 쉬워. 근데 이건 알자. 후각은 뭘 느끼는 거야? 그렇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변화를 느끼는 거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자극을 받는 거야. 됐니? 우리 코에서 뭐만 느끼는 거야? 기체 화학물질의 반응만 느끼는 거야. 알겠니? 코로 액체 들어오면 어떻게 돼? 힘들다, 알겠니? 코에 막 물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아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에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만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봐. 후각 상태는 점액으로 덮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점액이라는 건 뭐냐면 침 같은, 우리 콧물이야, 콧물. 근데 콧물 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입이나 코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돼?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되지? 공기 중에 어떤 세균들이 들어올 수 있어. 균들이. 알겠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그래서 너희들 코로 호흡을 딱 하면 그 점액질이 들어오는 어떤 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콧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코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 그 콧구멍에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거야. 알겠니?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손가락 넣는데 점액질이 없고 코딱지만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어때? 위험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뭘 걸려? 감기가 걸리는 거야. 겨울에 감기가 걸리는 건 날이 추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상 겨울에 뭐 하지? 건조하단 말이야. 그래서 코가 말라. 그래서 이 점액질이 마르니까 여기에 세균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내 몸으로 세균들이 침투해서 감기가 걸릴 수 있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액으로 덮인 후각세포가 있어. 어디에? 후각상피에. 그러니까 콧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위 안쪽에 들어가면 상피니까 무슨 뜻이야? 윗상자야? 위쪽에 있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이거 만질 수도 없고. 됐지? 들어가서 위에 있어. 그래서 이게 후각상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후각상피에 여기에 뭐 있다고? 후각세포가 있는 거야. 이 후각세포에서 뭘 느껴? 기체화학물질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후각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에 뭐를? 자극을 누가 오늘 신경 배운다 그랬지? 누가 신경이 어디다 갖다 줘야 돼? 그 정보를 뇌로 갖다 줘야 되겠지. 그래서 냄새도 어디서 맡는 거야? 냄새 코에서 맡다. 냄새도 다 누가 맡는 거야? 뇌가 맡는 거야. 이 코에 있는 후세포는 그 화학물질에 어때? 자극에 반응하는 거고. 됐어요? 끝. 그래서 후각은 후각 상피세포에서 신경 타고 뇌로 가는 거지. 자,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시험에 코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됐니? 후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한 자극이야. 후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냄새에 가장 민감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냄새가 조금만 바뀌어도 어때? 금방 알 수 있단다. 근데 이거 있지? 그래서 가장 쉽게 피로해져. 가장 쉽게 피로해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얘가 쉽게 피로해진다는 건 그 화학물질에 무감각해진다는 뜻이야. 감각을 느껴 못 느껴?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할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향수를 뿌리면 선생님들이 약간의 향수를 사용하는데 선생님한테 막 향기가 나지. 그래서 선생님의 향기를 뭐라 그래? 인격의 향기라 그래. 선생님한테 가면 굉장히 인격적인 냄새가 막 나지. 나의 인격의 향기를 맡아 봤지? 나 오늘 수업 계속 걸리네. 안 나? 그렇지? 오늘 수업이 자꾸 걸리는, 은영아, 안 되겠지? 선생님한테 이게 인격 향기가 막 난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너희들은 어때? 선생님한테 인격 향기를 너무 오랫동안 맡다 보니까 그 냄새가 어떻게 돼?
오늘 수업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 수업 아주 또 오늘 불량해 태도가 겁나 불량하네. 됐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필요해진다는 건 오래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다 보면 그 냄새가 어떻게 돼? 못 맡는 거야. 자기만 못 맡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향수를 너무 많이 쓰지. 가끔 선생님도 그런 경우 보는데 자기가 향수를 뿌려. 좋은 향수 있지. 뿌려서 좋아 나의 향수 딱 뿌렸단 말이야. 근데 한 10분 20분만 지나도 자기 몸에서 향수 냄새가 안 나. 왜? 코가 쉽게 피로해졌기 때문이지. 근데 어때? 향수가 금방 날라가 그러고 또 뿌려. 알겠어? 이제 좀 나네. 알겠어? 그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또 안 나. 뭐 향수가 금방 날라가. 또 뿌려. 그런 애가 하나 들어오면 학원이 그 냄새로 아주 진동을 해. 시간이 지나면 어때? 머리도 아파 이제 막. 안 돼 알겠니? 향수 언제 뿌리고 마는 거야? 아침에 그냥 한 번만 뿌리면 되는 거야. 네 코만 못 맡아. 네 코만. 알겠니? 네 코만 네 냄새를 못 맡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민감한 거야. 그래서 본인에게 나는 냄새는 본인이 못 맡는 거야. 왜?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인 거지. 이해 갔어요? 그게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인간은 이 코가 매우 민감하고 쉽게 피로해지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감각기관이래.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선생님이 첫사랑이 있어. 되게 오래전에 사귀었던 아이가 있는데 벌써 되게 오래됐지. 아주 시간도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선생님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인데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근데 그 아이의 냄새는 기억이 나. 그 친구가 쓰던 향수 냄새가.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향수여서 어디 가면 사람 많은 데 가면 선생님을 누군가가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지. 근데 그 향수 냄새가 딱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뭐야? 후각이야. 알겠니? 그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뭘 선택해서 잘해야 돼? 향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내 첫사랑한테 오래 기억에 남도록. 알겠지? 좋은 거 뿌려. 샤넬이야? 넘버 5. 자, 계속 가겠습니다. 미각. 미각은 시험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됐니? 어디서? 혀에서 잘 봐. 무슨 물질을 느끼는 거야? 액체 화학 물질을 느끼는 거야. 액체 화학 물질을 느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미각은 어디 있어? 혀에 있어. 혀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 유두라고 하는데 우리가 혀를 이렇게 쭉 보면 혀가 오돌톨톨톨톨해. 너네 혀가 오돌톨톨하다 알겠니? 혀가 깔끔하지 않아? 이렇게 오돌톨톨한단 말이야. 알겠어? 혀 양치해야 돼 알겠니? 이빨만 겁나 닦으면 안 돼. 알겠어? 혀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 오돌톨톨하단 말이야. 요 돌기야.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혀유두라 그래. 알겠어? 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그 혀유두와 유두 사이. 됐니? 자, 간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혀의 유두와 유두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게 튀어나온 곳이야. 요게 튀어나온 곳이지. 이 튀어나온 걸 유두라 그러고 여기야 여기 요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한자를 써서 이걸 미세포라 그랬는데 요즘 한글화 작업해서 이걸 뭐라 그래? 맛세포라 그래.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맛세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너희들의 미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음식을 혀를 안 닦으면 여기에 이렇게 침전물 같은 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맛을 보는데 어때요? 되게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잘 보는 사람들은 혀를 굉장히 자주 닦고 청결을 유지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혀에서 어디에 뭐 있다고? 맛세포가 어딨냐라는 거야. 그래서 맛세포에서 맛을 받아. 당연히 여기 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안쪽으로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신경이 있겠지. 이 신경이 전달해서 뇌에서 맛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맛도 뇌에서 보는 거야. 맛도 뇌에서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되뇌가 판단한 거지. 이걸 먹고 이게 맛있나?
되뇌가 판단하는 거지. 이게 맛이 없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은 아주 뭐가 돼야 돼? 주관적인 거지. 왜? 되뇌가 판단하니까. 알겠어요? 누구랑 먹냐도 되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이 정말 멋진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정말 초일류 호텔에서 와인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먹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야. 스테이크 맛있겠니? 아, 내가 너랑 이걸 먹니? 그지? 맛이 없겠지. 그런데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뭐 할까? 그냥 돈가스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어. 그럼 이 돈가스가 맛이 없겠니? 엄청 맛있겠지? 그냥 맛은 좀 주관적인 거야.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빨리 가자. 그래서 맛의 특징은요. 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 있죠? 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 뭐 있어? 단맛, 짠맛, 그 다음에 신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 감칠맛이라고 있지. 감칠맛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맛은 뭘로만 볼 수 있어? 사실은 이제 여기 있지. 시험에 내가 좀 어려운데 순수한 맛은 혀로만 느끼는 건 아니지. 혀로 느끼지 않고 뭘로 느껴? 코와 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뭣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야. 향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맛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음식에서 나는 향도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맛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야. 종합적으로. 혀로만 나타낼 수 없어. 알겠니?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이제 뒤에 나와. 혀도 일종의 뭐야? 피부야, 피부. 혀 피부지. 됐어요? 그럼 맛 보면 잘 봐, 여기. 무슨 맛이 없어? 매운맛이 없지. 너희들이 맛이라고 하는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그럼 이따가 배울 이 혀의 뭐야? 통증이야. 통감이야. 통감. 그러니까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맛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맛이 있냐면 우리가 떫은 맛이 있어. 떫은 맛. 떫은 맛도 있는데 그것도 맛이 아니야. 그건 맛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혀가 눌리는 맛이야. 압력이야. 압력. 알겠니? 그래서 떫은 맛과 매운맛은 혀의 미각에서 빠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많이 아니다. 맛이 아니다. 조금만 서두르게요. 서두릅시다. 앞에서 조금 걸려서 서두릅시다. 자, 이제 마지막 감각, 피부 감각이죠? 피부 감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랑 혀가 시험 나올 출제 비율은 되게 낮은데요. 이 피부 감각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감각기관이야.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있네 부드럽고 딱딱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아픔들을 느끼는 거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감각점. 잘 봐. 감각점이라는 거 여기 그림 되게 좋지? 요게 피부야. 그리고 요 피부에 뭐 있어? 온점, 압점, 통점, 촉점, 냉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피부에 뭐 있다고? 여러 가지 감각점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뭐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통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우리 인간의 피부에서 가장 발달된 감각은 누가 돼야 돼? 통점이야. 통점이 뭐야 되는 거야? 내가 아픔을 느끼는 감각기관인 거야. 됐어요? 되나? 왜 통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을까? 우리 몸은 왜 통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을까? 아주 간단해. 왜? 아프면 어때? 그렇지. 아픔을 알면 그 짓을 다시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래. 우리가 통점이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에 만지고 싶고 만지고 싶지. 근데 한번 만졌다가 어때? 아프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안 만지겠지. 그러니까 한번 자극이 오면 그게 아프지. 그러면 그 자극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진화되어 왔겠지.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 통점이 발달돼야 죽지 않고 살아남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압점하고 촉점은 비슷해. 얘는 누르는 거고 얘는 촉감인 거고. 그럼 뭐가 다른 거야? 얘는 누르고 촉점하고 압점하고 촉점은 되게 비슷한데 압점하고 촉점은 되게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거야? 누르는 강도가 다른 거야.
살짝 누르면 그 뭐라 그러면 되겠어? 아, 촉점이라 그러고 살짝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걸 압점이라 그러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걸 느끼고 따뜻한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뭘 만지면 차갑고 뭘 만지면 따뜻하지. 요건 뭐가 돼야 돼? 상대적이더라라는 거야. 내 손이 몇 도 이상 만져야 따뜻해.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수현이 손 줘봐. 선생님 손 차가워 따뜻해. 따뜻하지? 선생님 이렇게 따뜻한 남자야. 지금 주영이 손을 만지니까 차갑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손 만졌을 때 차갑다는 건 상대적으로 나의 온도가 높고 주영이 손의 온도가 차가운 거야. 온도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앞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다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며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에 따라 다르다. 개수 차이가 난다. 무슨 말인지 봐.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대. 됐어? 잘 봐. 통점이 가장 잘 발달되는 데가 어디야? 또는 촉점이 가장 잘 발달된 데가 어딜까? 손. 알겠니? 손. 잘 발달됐어. 아주 민감한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야? 입술 주변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대. 그래서 입술 주변부에는 누가 이렇게 살짝만 터치해도 어때야 돼? 금방 아는 거야. 그래서 모기 새끼들이 입술 같은 데 물리면 어때야 돼? 내가 금방 알고 아파. 촉점과 통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손끝. 알겠니? 알겠어? 근데 가장 둔한 데는 어딜까? 팔꿈치. 팔꿈치도 되게 둔한 편이야. 제일 둔한데 허벅지. 그러니까 허벅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감각이 둔하고 통점도 약하대. 알겠니? 그러니까 모기가 잘 봐. 모기가 입술 주변부에 앉으면 어떻게 돼? 민감하니까 어떻게 알아? 뇌에서 금방 알지. 근데 모기가 허벅지 같은 데 누르면 앉으면 잘 몰라 얘가. 알겠니? 그러니까 똑똑한 모기는 어디에 물겠어? 그렇죠. 허벅지를 물는 거야. 다니다가 어때? 저 새끼 허벅지 탄실한데 찍을까? 거기 가서 찍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야. 알겠니? 근데 멍청한 모기는 어떻게 돼? 다니다가 저 입술이 부들부들하게 좋은데 거기 찔리는 순간 어떻게 돼? 바로 뒤지는 거야. 딱 때려가지고.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오래 삼는 거야. 모기도 공부를 해야 오래 살아남아. 알겠니? 모기도. 알겠니? 하물며 인간이 공부를 해야 오래 삼지 않겠어? 알겠어? 그래서 감각점의 분포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건 뭐야? 같은 부위라도 어디는 통점이 민감하고 어디는 앞점이 민감하고 그렇다는 뜻이야.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해.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얘야 얘. 이 그림 되는 거야. 이 그림 나오면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그림이 나오면 뭐를 나타내느냐라는 거야.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샤프가 어디 있지? 봤는데 이렇게 된 거야. 봐봐. 선생님 샤프가 하나 있지. 여기도 펜이 하나 있지. 봐. 여기에 이렇게 찍으면 점이 몇 개야? 그렇지. 자극점이 2개지. 그런데 얘를 봐봐. 어디는 이렇게 누르면 이게 2개인지 구별이 안 돼. 분명히 2개로 누르지. 근데 얘를 2개로 내가 인지를 못한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둔한 데는 그래. 알겠니? 그런데 우리는 이 엄지손가락 끝은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너 몇 개 찍혔어? 눈 감고. 나 2개로 찍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점점 거리를 좁혀서 됐니? 내가 2개로 인지하는 거리가 좁을수록 뭐가 돼야 되겠어? 예민한 자극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허벅지 같은 데는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둔감하지. 그러니까 한 3cm가 넘어. 펜이 뚜껑이 열려서 펜이 잡아. 이렇게 한 5cm 정도, 4cm, 5cm 되고 허벅지에다 눌러도 너 어디가 아파? 그러면 한 군데가 아파요.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돼야 돼? 2개로 느끼는 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그렇지. 동점이 둔한 거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동점이 뭐한 거야? 예민한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손바닥은 이쑤시개로 눌렀을 때
두 개로 인식하는 데가 얼마야? 6mm 정도가 돼야 된대. 근데 손가락 끝은 2mm만 돼도 어떻게 돼? 내가 두 개로 인지한대. 알겠니? 그러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끝 중에 누가 더 훨씬 예민한 자극이 돼야 돼? 그럼 손등은 어때? 한 8mm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굉장히 좀 손바닥에 비해서도 손등은 어떻게 돼야 돼? 감각이 조금 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손가락에서의 감각이 손등의 감각보다 예민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보자. 18번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네요. 혀로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맛이 아니래. 어떤 게 기본적인 맛이 아니니? 뭐가 빠졌어 지금? 그치? 단맛, 짠맛, 감칠맛, 신맛 좋아요. 근데 떫은 맛, 매운맛은 맛이다 맛이 아니다. 맛이 아니야. 그건 혀의 통감이야. 통감. 또는 떫은 맛은 압감이라고 돼도 돼. 껌입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요. 방금 전에 했던 문제입니다. 봐. 하드보드지에 이쑤시개를 두 개씩 8mm, 6mm, 4mm, 2mm 간격으로 붙였습니다. 요거 이 종이 이름이 하드보드지야. 됐어요. 그 다음에 손바닥, 손등, 손가락 등의 간격을 이쑤시개로 눌러서 이쑤시개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손바닥 6, 손등 8, 손가락이 2mm야. 두 개로 느끼는 자극이. 그러면 이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손가락이 가장 예민한 자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읍시다 라는 거지. 손가락 끝이 가장 예민하다. 손가락 끝이. 네, 맞습니다. 손등의 감각점이 가장 많아요. 예, 봐봐. 아까 나왔는데 감각점이 가장 많아야 뭐가 돼야 되겠어? 예민해야 되겠죠. 근데 손등이었어요. 손등 8mm인데 감각점이 가장 많다가 아니라 가장 뭐라 그래야 돼? 적다라고 해야 되겠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나가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